인장 등록. 절시간에 고용인 중에서 난이도가 조금 있는 것이 이 부분이죠. 고용인의 모든 행위가 아니고 복습이에요. 업무상 행위는 행위자는 누구이고요? 고용인이고 어떤 행위일 때? 업무상 행위일 때 누구도 책임이 있다? 소장도 책임이 있습니다. 해서 기업 공영사에게 책임을 묻는 조항이 두 가지가 있다. 기업 공영사 행위로 간주가 된다. 간주 규정하고 양벌 규정. 앞면 있나요? 간주 규정, 양벌 규정. 그래서 간주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두 가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면 행위자인 고용인은 행위자니까 고의 과실이 있어서 책임이 있고 업무상 행위이기 때문에 간주 규정에 따라서 기업 공영 중개사는 기회와 감독을 게을리하거나 무과실에도 책임이 있고 금징위 등 법을 위반했다면 기업 공영에서 행위로 간주가 되니까 기업 공영사는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받을 수 있고 양벌 규정은 손해배상 책임하고 행정처분하고 관계가 없고 양벌 규정은 오로지 징역형 벌금형 사고칠 때 당내 사고친 고용인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 대상이 되고 기업 공영사는 재판받아서 뭐가 있는 때 과실이 있으면 뭘 받고 벌금형을. 여기는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쌍벌 규정에 따라서 재판받아서 과실이 있으면 벌금형 받지만 뭐는 없다. 징역형이 없고 재판해본 결과 무과실이면 뭐가 없다. 벌금형 없다. 요게 큰 틀이요. 요게 난이도 높은 문제다. 자, 오늘 진도는 인장 등록입니다. 민법 시간에 계약의 성립 요건, 효력 요건 배우시죠? 법률행위 일반적인 성립 요건, 유효 요건을 배우시죠? 당사자 안 배우셨다? 네가 아침부터 민법 이야기를 하노? 이 말이야 지금? 계약인 법률행위 일반적인 성립 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있으면 하자 여부 관계없이 일단 성립된 다음에 유효 무효 따지죠? 계약이 유효하려면 당사자는 의사능력부터 권리능력, 행위능력이 있고 목적은 확가적사 그렇게 암기하시죠.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으면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계약서는 왜 했습니까? 우리 전주 수업 빠졌다. 빠지면 수업을 빠지면 수강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자리 이제 고정시킨 거예요 이제. 고정시키면 요 자리 지키시면 된다. 계약서는 왜 쓰는가? 구두로 합의했다.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고 매매 대금이 얼마로 한다. 계약금, 정도금, 잔금 언제 지급하기 요 정도 확정되어 있으면 계약은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계약서 쓰는 이유는 왜 쓰겠나요? 청구로 남기라.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도인이 매수인이면 아파트 얼마 팔고 싶은 거예요 지금? 판다면 아무거나 이야기에 수업용이기 때문에 100억 해도 되고 1억? 1억이 합의했어요. 그럼 1억을 제가 집어넣고 등기 받으면 되잖아요. 8천만 원 넣고 매도인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건 거야. 매수인이. 그럼 매도인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저한테? 너 미친놈 아니냐고. 언제 내가 니하고 1억 원에 합의했지 8천만 원 넣고 제가 뭐라 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나쁜 놈이야. 언제 내가 1억이나 합의했습니까? 내가 8천만 원 합의했지. 이렇게 해도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분쟁이 발생이 될 경우에 대비해서 분쟁이 발생되면 소송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합의했습니다라고 증거로 남겨라 그 말입니다. 계약서 쓰는 기능은 뭐 때문에? 후일 분쟁이 발생될 경우에 대비해서 뭐 남겨라? 계약서를 쓴다는 것은 항상 서면을 남긴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후일 한 사람이 딴소리하면 분쟁이 발생되니까 분쟁 해결을 위한 증거로 남겨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매도 매수인이 매매 아니 시험에 안 나와 있어요. 막 찍지 마시라고. 학교 공부처럼 하지 마시고 필기를 누가 잘했나 그게 학교 공부 아니에요? 필기한 것도 또 좀 보여달라 그러면 또 안 보여주고 그게 상대평가입니다. 학교 공부입니다. 여기는 책이 오늘 한 손도 막 구입하시대. 책이 막 나와요. 책이 너무 많이 나와. 책만 해도 눌려가지고 가인 눌리가 나중에 잠도 못 자요.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기본서 과정이 끝나면 기본서 버릴 정도로 공부하셔야 돼. 기본서 버리시고 요약만 가지고 할 정도로 단계별로 그 책만 따라가셔도 돼요. 합격이야. 계약서에 그럼 매도 매수인이 매매 계약 썼다 그러면 계약서에 자필 서명하고 도장 찍을 거 아니에요? 왜 자필 서명하고 왜 도장 찍겠어요? 네, 계약 당사자가 우리입니다는 것이 1. 둘 중에 분쟁이 발생되면 당신이 책임지든지 내가 책임지겠다.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목적이 서명하고 날인하는 이유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 계약 당사자가 매도 매수인 우리입니다는 것이 1이고 둘 간의 분쟁이 발생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목적인 것이 서명 날인이에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서 쓰고 도장 찍어야 되겠죠? 내가 한 일, 내가 중개한 사람입니다. 내가 한 일이 나중에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는 취지에서 앞으로 날인할 때, 찍을 때 도장은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한 도장은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다고요? 웃자는 그러면? 전 도장 이미 바꿨는데. 도장은 뭐 사업이 안 되면 바꾸기도 하고, 분실할 수도 있고, 사유가 많죠? 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된 도장은 또 등록해야 합니다. 왜 등록을 하게 하는가? 계약서에 찍을 때는 등록된 도장 그것만 딱 쓰라고. 왜냐하면 분별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 여기 등록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교부해야 한다, 반납해야 한다, 신고해야 한다, 등록해야 한다. 다음에 절차 조항이네. 어디 승하는? 1. 대통령령, 2. 국토교통부령, 3. 국토교통부령, 4. 국토교통부령. 답이 뭐예요? 잘하려고 하니 그런 거야. 국토교통부령. 교부해야 한다, 반납해야 한다, 신고해야 한다, 등록해야 한다 나오면 절차 정의인 줄 아시고 괄호치역이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령. 자, 그래서 등록해야 할 도장은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크게 내용이 난이도 없이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당연히 인장 등록은 누가 해야 할 것이고 언제까지 할 것인가. 가장 핵심은 등록할 도장이 뭐인지 등록 방법 여기 핵심이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 이 문제는 인장 관계는 다른 판례 없이 법조항에서 한 명을 파니까 두 가지만 구분하시면 돼. 무조건 네 문제로 빨리 만드셔야 돼요. 미론을 먼저 정리하고 교재 보겠습니다. 다리를 다치셨네. 다리를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1년 동안. 나중에 많이 다칩니다. 특히 다리를 많이 다치고 다행히 오른팔을 안 다쳐서 학원 나오시는데 오른팔 다치시면 간혹 보이는데 다리는 비 오는 날 미끄러져 가지고 많이 넘어지시고 공부한다고 정신 멀쩡하게 정신 팔고 가다가 턱에 걸려가지고 넘어져 가지고 또 다치시고 그렇습니다. 몸성이 졸업하는 건 없다. 나중에 위장병도 생기고 그러겠죠. 자, 인장 등록, 변경 등록 의무자. 일단 인장은 등록하게 하는 이유는 네가 한 일이 잘못되면 나중에 책임져라 그 말이죠. 중개보조는 현장 안내하고 일반 서무밖에 못하죠. 중개물을 수행할 수 없으니 일단 결론이 중개보조는 도장을 찍을 일이 있다 법적으로 없다. 그러니까 인장 등록 의무자에 누구는 빠지고 중개보조는 빠집니다. 그럼 중개보조는 빠지면 당연히 누구는 찍어야 되고 개업공에서 찍어야 되고 중개행위를 중개 업무를 누구도 할 수 있으니까 소속도 할 수 있으니까 소속까지는 인장 등록 의무자입니다.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국토교통부령이 나오고 뒤에 등록해야 한다 나오겠죠. 등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령. 누가요?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은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전자문서에 의한 등록도 가능하단 말은 굳이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 찍어서 가져갈 필요고 직접 가져갈 필요 없고 스캔 떠서 제출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전자문서 등록한 전자문서는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다음에 두 사람이고 언제까지입니까 하면 업무 개시 전에 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 시기는 업무 개시 전. 근데 좀 더 기본서 보시면 전 시간에 배우셨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 서식에 뭐가 같이 붙어 있는가? 인장 등록 신고서가 같이 붙어 있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의 서식인데 여기 밑에다가 인장 등록 신고서가 같이 붙어 있다. 그러면 등록 신청서에 인장 등록 신고서가 같이 붙어 있다. 그 말은 원칙은 의무를 이행할 시기는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을 등록해야 되지만 서식 보니까 등록 신청서에 인장 등록 신고서가 같이 붙어 있대. 그 말은 미리 할 수도 있겠다. 언제? 등록 신청 시에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겠다. 해야 한다. 언제까지? 업무 개시는 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이면 개설 등록 신청 시에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전 시간에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 서식에도 뭐가 붙어 있는가? 인장 등록 신고서가 같이 붙어 있어요. 소속도 해야 한다. 업무 개시 전이지만 언제 미리? 개업 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할 때 고용신고서 서식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나면 개업 공인중개사이면 등록 신청 시, 소속이면 고용 신고 시 할 수 있다. 법인의 분사무소에서도 책임자가 있죠. 분사무소에서도 책임자가 매매 계약을 중개했다.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 쓰고 도장 찍어야 되겠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도 등록하여야 합니다. 어디 가서? 분사무소에 관한 설치 신고, 이전 신고, 휴업 신고, 인장 등록은 다 어디 갔어? 뭐 관할 정리 문제이기 때문에 분사무소 시군구에서 틀린 질문. 아시겠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도장을 쓰다가 뭐 분실이라 사업이 안 되면 또 도장을 바꾸기도 하니까 변경을 할 수 있다 없다? 변경했다면 사용할 도장은 등록한 도장을 써야 되니까 변경했다면 변경한 도장도 등록을 한 다음에 사용해야 한다. 며칠요? 7일. 변칠, 똥칠 이거 이렇게 암기합시는데 변칠, 똥칠 이렇게. 이것도 등록, 변경도 등록이니까 국토교통부령이겠죠? 최초 등록이든지 변경 등록은 다 모두 가능하다. 전자문서 등록도 가능합니다. 인장은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이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제 끌고 나갈 게 공인중개사법의 주된 내용은 중개 업무를 배우신다. 중개 업무와 관련 있는 규정은 다 업무정지 이렇게 해요. 전 시간에 고용인도 중개 업무와 관련이 있다. 식당이 종업원 드는 일은 식당 일을 도와달라 그 말 아니야?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실장님 드는 일은 내 일을 도와달라 그 말 아니야? 소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중개 업무겠죠. 고용인은 다 중개 업무 관계 있다 하고 고용인 관계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 신고하지 않았다, 종료 신고하지 않으면 다 제재가 뭐? 업무정지. 인장도 다 중개 행위에 사용할 인장이니까 다 업무정지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 업무정지, 소속은 자격정지. 나중에 암기사항이야. 그럼 핵심이 인장을 등록해야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고 소속은 어떤 도장을 등록할 것인가? 당연히 등록할 도장 이게 핵심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법인이 아닌 자면 두 사람 있죠. 공인중개사하고 부책은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이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소속도 인장 등록 의무자이죠. 법인이 아닌 자게 되면 낱개로 쪼개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할 인장은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할 인장은 소속이 등록할 인장은 같은 말이에요. 법인이 아닌 자는 다른 것 도장 필요 없이 결론은 인장 등록할 도장은 제한을 두지 않겠다. 크기만 맞춰라. 크기는 제한이 있다. 결론. 가족관계 등록부 옛날에 호족법이 없어지고 만들어진 법이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부에 기재된 법인이 아닌 개인이죠. 개인은 자기 성명이 나타낸 성명이 있는 도장이면 다 가능하다. 도장은 제한이 없다. 집에 도장이 몇 개 있어요? 개인 도장이? 2개. 2개 중에 아무거나 등록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단지 크기는 맞춰라. 7에서 30. 이전에 10에서 40 이렇게 내기도 하고 숫자는 어쨌든 나온다 보시면 돼. 법인이 아닌 개인은 도장에 제한이 없다. 자기 성명이 나타난 도장이면 되고 크기만 맞춰라. 그 나중에 인감 도장하고 막 도장이 있을까요? 집에? 인감 도장을 중개 사무소에 앞으로 중개할 때 사용할 도장을 인감 도장은 등록하시면 안 돼. 인감은 등록했다가 누가 도용해서 써도 내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인감 도장은 내 재산권 행사할 때 그때 한번 쓰는 거지. 앞에 사업할 때는 따로 도장을 파는 거예요. 막 도장 파셔도 돼.
모양 빠지면 조금 뭐 7만 원 정도 이렇게 막도장 파가지고 색칠해도 되잖아요. 색칠해가지고 매니큐어 요즘에 잘 나오죠. 색칠 어째도 소모되니까요. 동그란 거 해가지고 분실할 우려도 많다. 계약상권 썼다. 에? 어디 회식할 거 아니야. 또 분실하고 막 그런다고. 빨리 등록하고 변경 등록하고 이렇게. 자, 법인이 아닌 자는 자기 성명이 나타나는 인장염이 됩니다. 반드시 인감도장 이어야 한다. 그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도장은 인감도장 이어야 한다. 그 말 아니야? 법인이 아닌 자는 반드시 인감도장 이어야 한다. 아니니까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인감도장도 등록할 수는 있다. 내 성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장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장 등록은 법인이 아닌 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가름이라 말은 대신하겠다 말입니다. 인감도장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면 내가 앞으로 쓸 도장이 이게 인감도장입니다. 증명하면 되니까 인감증명서만 제출하면 인장 등록에 대신한다는 말을 쓰지만 법인이 아닌 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하는 것이 아니니까 법인이 아닌 자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 부칙개업 공인중개사는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는 말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감도장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것이 아닌 사람이 법인이 아닌 자이기 때문에 결론 도장은 제한이 없고 성명만 나타나면 되고 크기만 얼마로? 7에서 30. 그럼 법인이 문제겠는데 법인이 인장 등록 나오면 반드시 묻는 것이 법인입니다. 법인은 주된 사무소하고 분사무소가 있다. 법인의 본사가 주된 사무소이면 결론은 법인은 도장은 제한을 두겠지만 크기는 제한이 없다. 그래서 7에서 30이란 말은 어디에 쓰면 안 된다? 법인에게는 쓰면 안 된다. 그런데 법인은 딱 등록할 도장을 법에 딱 정해놨어요.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본사죠. 본사는 법인은 등기하는 사람이죠. 등기할 때 앞으로 주식회사, 상지, 부동산, 중개법인 요 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회사 설립할 때 본사도 그 법인 등기하죠. 등기해야 사람 되는 게 법인 아니야? 등기할 때 사람도 등기한다. 등기이사 있죠. 사원, 임원 있고 앞으로 주식회사, 상지, 부동산, 중개법인 요 법인 인감을 등록하라고. 대표자 임종성의 인장을 개인 인장을 등록하는 게 아니고 법인의 인장 요 표현을 이해하시라고.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는 것이다. 대표자가 일을 하겠지만 일을 한 결과 계약이 이루어지면 도장은 대표자 개인의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고 등록한 개업공인사는 대표자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법인이 개업공인사이니까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는 말은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 인감을 반드시 등록하라고. 법인은 도장에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는 말은 법인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상업 등기할 때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할 때 등기소에 앞으로 이 도장 쓸 겁니다. 법인 인감을 반드시 등기소에 등록하라고. 개인은 동주민센터에 등록하죠. 인감. 법인은 등기하는 사람이니까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 인감을 등록해야지 대표자의 인정하면 안 된다. 그래 법인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법인의 인감을 등록해야 되니까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반드시 법인의 인감을 등록해야 하니까 이게 법인 인감입니다 라고 증명하면 되니까 인감증명서 제출로 대신하겠다고. 그럼 앞에 법인이 아닌 자는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무슨 이유가 법인이 아닌 자는 반드시 법인이 아닌 자는 인감 도장을 반드시 등록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성명이 나타나는 인장이면 되니까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는 말을 어디에 쓴다? 법인만. 아시겠죠? 그러면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개인이 동주민센터에 신고되어 있는 등록되어 있는 인감은 몇 개? 인감이 몇 개예요? 한 개. 법인도 인감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국에 228개 시군구가 있다. 현재 울산광역시 남구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다면 분사무소는 어디 빼고? 남구 빼고 나머지 227개 시군구마다 한 개씩 둘 수 있는 게 분사무소이죠. 그럼 이것도 법인 가게다라고 해서 만약에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도 법인의 인장에 의한다. 이렇게 법에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면 본사도 법인 인감 쓰고 분사무소 227개 분사무소마다 법인의 인장만 반드시 써야 한다. 이렇게 하면 도장 한 개 가지고 왔다 갔다 쓰라 그 말 아니야? 그럼 분사무소 업무는 마비가 되겠네. 그래서 결론은 주된 사무소는 도장을 반드시 한 개로 제한해요. 뭐만? 법인의 인장만 등록해야 돼. 예외가 없지만 분사무소는 법인의 분사무소이죠. 법인의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 다니시면 본사에 법인 인감이 있고 지사 내리면 법인에서 본사에서 사용 인감을 한 개 만들어 내리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은 법인 인감이 아니죠. 등록해야 한다. 이 표현을 이해하시라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나오고 뒤에 등록할 수 있단 말은 등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해야 하는데 법인의 인장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표자가 보증 두 개 중에 선택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분사무소는 도장을 한 개로 제한한다. 두 개 중에 선택 개념이다. 두 개 중에 선택 개념입니다. 반드시 한 개로 제한하는 데는 어디만? 주된 사무소만 반드시 법인의 인장. 그러면 분사무소가 시험에 인장 등록 나오면 물을 수밖에 없는 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두 개 중에 선택하는 거 아십니까? 이를 묻는다고. 그럼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해놓고 상업 등기 규칙에 따른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와야 되고 두 번째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도장 두 개 중에 선택 개념이 분사무소이기 때문에 분사무소 나오면 끝에 도장에 법인의 인장 나오면 할 수 있다. 분사무소 나오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나오면 할 수 있다 해야지 한 개로 해야 한다 하면 틀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도 법인 본사에서 등기소에 이거 지사에 이 도장 쓸 겁니다라고 등기소에 등록한 다음에 내려주니까 이것도 인감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법인의 본사는 법인의 인감만, 분사무소는 본사에서 내려주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도 등기소에 등록을 하니까 분사무소에서도 법인의 인장을 선택하든지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두 개 중에 선택할 수 있다고 그 말이죠. 요거 법인의 인장도 법인 인감이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도 법인 인감이니까 뒤에 법인은 다 인감 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단 말은 어디에만 쓴다? 법인만. 법인이 아닌 자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면 되고 반드시 인감 도장을 등록해야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인감 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있다는 말은 어디에? 법인만 쓰지 법인이 아닌 자는 못 쓴다. 아시겠죠? 도장에 7에서 30이라는 말은 어디만 쓴다? 법인이 아닌 자. 그렇게 차이만 구분해 두시면 된다. 함정은 법인 본사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뭐만 등록해서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법인의 인장이지 대표자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한 문제짜리입니다. 자, 교재 한번 봅시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그냥? 시간 없는데. 인장 등록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최근 10년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서 핀번에 나오는 것만 모아놓은 겁니다. 인장 등록 1번 지문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게 작년 문제입니다.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러면 업무 개시 전이라면 언제든지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언제까지만 최대 등록하면 돼요?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이라면 언제든지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변형해서 나오면 작년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암기를 업무 개시 전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신청 시 할 수 있다. 이렇게 암기하신다고. 그걸 변형시켜서 내버리잖아요. 업무 개시 전 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머리에 고정되어 있는데 업무 개시 전에 할 수 있다니까 X 한단 말이지.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지금? 업무 개시 전이라면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해야 한다. 언제? 업무 개시 전까지. 같은 말이야. 작년에 공부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이런 질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공식처럼 그냥 암기하셨거든. 자, 어쨌든 연습을 해야 되고 2번 인장 등록은 소속도 인장 등록 의무자인데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하는데 언제 미리 할 수도 있다?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법인이 아닌 자니까 크기는 얼마로? 7에서 30mm 이내 인장은 법인이 아닌 자만 씁니다. 변칠, 똥칠다, 그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어디 가서? 주대인 사무소 나와야지. 분사무소 하면 틀렸다. 주대인 사무소.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나오면 도장을 한 개로 제한합니까? 두 개 중에 선택 개념이야? 선택 개념이니까 분사무소 나오면 뒤에 법인의 인장이 뜨든지 아니면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나오겠죠?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법인만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그죠? 난이도는 많이 없다는 겁니다. 됐죠? 자, 교재 한번 봅시다. 자, 107페이지 인장 등록 1번에 의무자. 등록 의무자는 누구하고 누구?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은. 그럼 누구는 X 적을 줄 아시고 중개보존 X 적을 줄 아시고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해야 한다. 밑줄 괄호에 전자문서 포함 제외. 괄호에 전자문서 등록 포함 동그라미 하시고 셋째줄 중개보존은 인장을 등록할 의무가 없다. 그죠? 2번 등록할 인장은 자연인 그 말은 법인이 아닌 자는 인감도장이어야 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자연인 개인은 성명이 나타나는 인장이면 된다. 그래서 둘째 줄 끝에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뭐가 나타난 성명 동그라미 나타난 인장이면 되고 크기는 얼마를 맞춰오라고? 끝에 7mm에서 30mm 이내 인장. 밑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 법인 나오면 상업 등기 규칙에 나와야 되고 대표자 개인의 인장을 등록하는 게 아니고 누구? 법인의 인장. 법인의 인장. 대표자 X 적을 줄 아시고 밑에 줄에 있는데 대표자 인장을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있는데 읽어서 하시는 것보다 수업 시간에 X 한번 적어보시라고.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니까 셋째 줄 인장 등록은 법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단 말은 어디만 쓴다? 법인만. 넘기시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두 개 중에 선택 개념을 가셔야 돼요. 상업 등기 규칙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첫째줄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거나 아니면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두 개 중에 선택 개념이에요. 인장 등록은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어디 가서? 3번의 첫째 줄 끝에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에. (5번의) 등록 시기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다시 밑줄 하시고 등록해야 한다. 전자문서 가능하고 끝에 시행규칙 되어 있나요? 1번에 최초 등록해서 끝에 둘째 줄 끝에 시행규칙이 뭐예요?
국토교통부령 아니야. 등록해야 한다 나오면 국토교통부령이 앞에 붙어야 돼. 이번에 변경은 7일 내에 등록해야 한다.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됐죠? 옆에 페이지 위반시 제재는 인상은 다 개업 공용에서는 제재가 뭐? 업무 정지, 소속은? 업무 정지는 개업 공용회사에게, 소속은 자격 정지라고 씁니다. 됐죠? 자, 휴폐업 여기 보시라고. 휴업폐업은 지문이, 기본 지문이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것도 매년 한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돼요. 휴업, 폐업에 관한 설명 이렇게 나오고, 뭐 당연히 휴폐업을 신고해야 한다 할 때 얼마부터 신고할 것입니까?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록증 첨부합니까? 첨부하지 않습니까? 이게 답니다. 신고 방법이. 그러면 내용을 보시니까 자, 기본 전제가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를 구분하실 때 이게 핵심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휴업하고자 할 때 신고해야 한다 나오면 기간 제한 없이 무조건 휴업하고자 할 때 무조건 신고하는가? 아니고 휴업 신고는 3개월을 초과할 때만, 신고해야 한다 나오면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일 때만 신고해야 합니다. 너무 디테일이 묻는 게 3개월이면 신고한다? 한 달 휴업, 2달, 석 달까지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신고 대상은 3개월 초과부터니까 4개월 이상 휴업하고 있을 때부터 신고하라고. 그러니까 비교적 4개월이면 3개월 초과이면 비교적 장기간 문을 닫는다 그 말입니다. 문을 닫을 때 법에서 걱정이 등록증을 걸어두고 문을 닫았다가 개인 사유가 풀리면 그냥 문 열고 하면 좋은데 4개월은 비교적 장기간인데 등록 간청이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증을 대여할 수도 있고 하니까 등록증 가지고 들어와라. 그러니까 휴업 신고해야 한다. 얼마부터? 3개월 초과부터. 법인의 분사무소도 주된 사무소는 영업하고 있고 사정이 있는 분사무소만 따로 휴업할 수도 있다. 당연히. 중개사무소이면 3개월 초과 휴업하고자 할 때 뭘 가져오고? 등록증. 분사무소가 3개월 초과 휴업하고자 한다. 뭐 가져오고? 어쨌든 분사무소에 넣고 등록증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신고하기 첨부합니다. 그러면 4개월 휴업 사유가 있다. 개업 공인 중에서 갑이 당초 예상을 해보니까 4개월 정도 휴업 사유가 있다. 개인 몸이 안 좋다든지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럼 4개월이면 신고할 때 뭘 가져오라고요? 가게에 있는 등록증 가지고 첨부해서 가져와라 그 말이죠. 그럼 휴업 신고한다는 말 나오면 아, 등록증을 반납했구나. 가게 등록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분사무소가 3개월 초과는 휴업하고자 할 때 신고하기 위해서 첨부해서 신고했죠. 그러니까 휴업 신고했다는 전제는 3개월 초과 휴업이라는 것이 1. 가게 등록증을 가지고 신고하기 위해서 가지고 등록관청에 반납이 되어 있다고. 가게 등록증이 비었다고. 그럼 당초 갑이 예상은 4개월 정도 예상해서 신고했는데 휴업 신고 기간 3개월 지나니까 휴업 사유가 없어졌다. 휴업 사유가 없어졌다 그러면 다시 업무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니면 신고 기간 4개월이 만료가 되었는데 추가 연장이 필요 없다. 업무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죠. 신고 기간 중에도 업무를 재개할 수 있고 기간 만료되어서 재개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재개하려고 가게 가보니까 뭐가 비었다 지금. 가게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비어있고 분사무소이면 신고하기 인수가 비었죠. 재개 신고를 한다는 말은 재개하겠습니다. 신고하겠다는 말은 가게 등록증이 비었으니까 신고하기 인수가 비었으니까 등록증 찾으러 왔습니다. 분사무소이면 신고하기 인수 찾으러 왔습니다. 그게 재개 신고 목적이에요. 그럼 재개하고 이럴 때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뭘 한 다음이다? 3개월 초과 휴업 신고한 다음에 나오는 전제가 재개 신고야. 그럼 가게 등록증 있나 없나요? 없죠. 여기는 등록증 첨부라고 쓰면 안 돼. 4개월 휴업, 1월부터 4월까지 휴업하겠습니다. 4개월 휴업 신고했죠. 반대로 휴업 신고 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가만히 예상해 보니까 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재개가 안 되겠어. 재개가 안 된다는 말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휴업 사유가 길어졌다 그 말 아니야?
그러면 등록관청에 가서 원래 신고 기간이 1월부터 4월까지인데 이렇게 1월부터 6월까지 변경해달라고 하는 것이 변경신고예요. 그럼 결론이 중개업의 휴업의 재개신고다. 변경신고란 말은 뭘 한 다음이다? 휴업 신고한 다음이다 말은 3개월 초가 휴업 신고했다는 전제고 가게 등록증이나 신고 확인서가 있다 없다?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재개신고, 변경신고예요. 그럼 재개하고 이럴 때 신고해야 한다. 변경하고 이럴 때 변경 신고해야 한다 할 때 등록증 첨부한다. 첨부할 수가 없다. 그게 전제예요. 이거만 이해하시면 돼. 재개하고자 한다. 등록증 찾으러 왔습니다. 신고 확인서 찾으러 왔습니다. 는 말이니까 재개하고자 할 때 등록증 첨부해야 한다. 재개하고자 할 때 신고 확인 첨부는 틀렸다. 그럼 재개 신고한 목적이 등록증 신고 확인서 내달라 그 말이죠. 며칠 이내에 반환한다고? 즉시. 시간 개념 중에서 가장 빠른 게 즉시 개념이에요. 뭐 즉시하고 지체 없이를 이렇게 구분해서는 건 이 법밖에 없어요. 즉시란 개념은 공무원한테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지금 보통 구청 토지정보과 가시면 중개업 담당 부서가 토지정보과입니다. 보통. 가면 토지정보과 담당 공무원이 휴업 신고받고 등록증 자기 서랍에 가지고 있다고. 4단 서랍이 있다. 공무원이요. 첫 번째 서랍,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등록증이 몇 번째 있겠어요?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심각할 필요는 없다. 그거 우리가 왜 안 와? 그냥 찍으면 되지. 몇 번째 서랍? 첫 번째 서랍은 볼펜하고 담배가 있고 두 번째 서랍이 있어. 적시란 개념은 시간 개념이 가장 빠릅니다. 적시라 되어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 다른 급한 일이 있을 수 있나 없나요? 지금 제가 등록증 찾으러 왔으면 재개신고를 갔다고 등록 내줘야 될 거 아니야? 지가 아무리 급해도 다른 일 하지 말고 바로 이행해야 한다. 그 적시 개념이에요. 법에서 적시란 개념이 있으면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한테 가함 지릅니다. 뭐하노 지금? 적시 모르나니? 이렇게 가함 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 규정에서 적시란 말을 많이 쓰겠나요? 적게 쓰겠나요? 적시가 많이 널려 있으면 업무가 공무원의 업무가 마비야. 민원인들 가가 싸우고 난리야 지금. 법에서 딱 한 개는 적시가 이거 한 개밖에 없어요. 재개신고 반환해야 한다 며칠? 적시. 지체 없이는 시간 개념에서 공무원에게 여유를 줍니다. 공무원이 바쁜 일이 있다 지금. 다음에 오십시오 해야 되는 게 지체 없이야. 좀 기다리시고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이 일 처리가 한 3일 걸리니까 3일 후에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지체 없이야. 기간이 정확하게 며칠은 안 돼 있지만 시간 개념 중에서 가장 빠른 게 뭐라고요? 몇 번째 서랍에 있다고요? 왜 두 번째 서랍이에요? 축시가 두 잔이요. 그래서 두 번째 서랍이에요. 변경신고도 뭘 한 다음이다? 3개월 초과 휴업 신고한 다음에 기간을 바꿔달라는 것이 변경신고야. 여기도 등록증 신고하기위해서 첨부란 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죠? 3개월 초과 휴업 신고할 때도 등록증 첨부하고 또는 분사무소 및 신고하기 첨부한다면 폐업 신고할 때도 당연히 폐업한단 말은 중개업을 하겠다, 접겠다. 접겠단 말이니까 휴업 신고를 한 상태는 내 개인 사정이 있어서 중개업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가게 문을 닫았다가 사정이 풀리면 다시 일하겠습니다. 그 말이니까 개업공사 지위는 계속 유지가 되어 있죠. 폐업하겠단 말은 개업공사 지위를 내가 없애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중개업 안 하겠다고. 지금 폐업 많이 하죠. 당연히 3개월 초과 휴업 신고처럼 폐업 신고할 때는 중개사무소 및 등록증, 분사무소 폐업하고자 할 때 신고 확인 첨부하라고. 아시겠죠? 자, 폐업 신고했다는 말은 더 이상 개업공인중개사 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등록증 첨부해서 반납했죠? 예. 간판도 철거하라고. 그러면 휴업 신고는 간판 철거하면 되겠어요? 아니요. 개인 사정이 풀리면 다시 가게 문을 열어서 일해야 되니까 간판 철거해야 한다. 뭐만? 폐업 신고만. 이렇게만 묻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난이도가 이제 법 규정대로 이렇게만 물으니까 다 맞추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의 특징은 서식관계 지문이 난이도 높이는 겁니다. 그럼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변경 신고서가 다 있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3개월 초과 휴업 신고할 때 휴업 신고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업하겠다고 기간이 들어가겠나요? 안 들어가겠나요? 당연히 기간이 들어가야 되겠죠. 휴업 신고서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며칠간 휴업하겠다고 휴업 기간 3개월 초과하면 그 기간을 적어오라고.
변경하겠다는 말은 원래 휴업 기간이 1월부터 4월까지인데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바꿔달라 하니까 휴업 신고서나 변경 신고서에는 기간이 들어간다. 그러면 재개 신고서나 폐업 신고서에는 재개 기간 이런 말이 있나요? 재개 신고하러 간 목적이 뭐예요? 등록증 찾으러 왔습니다. 언제 재개할 겁니다. 미리 등록증 찾으러 왔습니다. 재개 날짜만 적으면 되고 언제 폐업할 겁니다. 미리 폐업 신고를 왔습니다. 폐업 일자만 적으면 된다. 그죠? 그 재개 신고서에는 재개 기간이란 말이 없어요. 재개 일자만. 시험은 폐업 신고서에는 폐업 기간 적어야 한다.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폐업을 언제 할 거니까 미리 폐업 신고를 왔습니다. 언제 재개할 거니까 등록증 찾으러 왔습니다. 그 말이에요. 기간이 들어가는 것은 뭐하고 뭐만? 휴업 신고서하고 변경 신고서만. 재개 신고서나 폐업 신고서에는 기간이 없고 뭐만? 재개 1, 폐업 1만 적으면 돼. 이게 전체 틀이에요. 이게. 쉬었다 합시다.